이 역사 연구단체를 만든 인물은 김진홍 목사. 2005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초대 의장을 지낸 이른바 뉴라이트계의 대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진홍 목사 사인 있는 성경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으려던 리박스쿨의 시도에 뉴라이트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김진홍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동두천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김 목사를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이묘한 의원이 들어옵니다. 전한길 씨도 보입니다. 잠깐 목사님께 어제 센터 보고 들리고 인사 드리니까 같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 보수 진영에서 김 목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김진우 목사는 왜 역사 연구단체를 만들었을까?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 출발점이지요. 성숙된 각도에서 역사 교육의 기준을 잡자. 기준을 잡아가지고 좌우로 서로 흡수하되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역사 연구회를 만들어서 주로 고려대학 교수, 좋은 교수들 많이 모시고 시작을 했었지요.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너무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 교수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지. 그런 나이브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말하면 보수 뉴라이트 세력 전체가 매도당한다. 뉴라이트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지. 나 뉴라이트 내가 이제 발상인데 발상. 뉴라이트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김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역사연구원에는 친일 사관을 강의했던 리박스쿨 강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역사 교육의 좌편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교조가 시작될 때는 좋은 교육하자고 시작됐는데 정교조가 전국 조직화되면서 그 지도부에 주체 사상파가 침투한 거예요. 사회주의, 친북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정교조 소속원들이 교육을 하니까 기울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국사 교과서를 낼 때 우리가 늘 토론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자. 대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뭉친 뉴라이트의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뉴라이트 세력은 교육의 좌편향을 문제 삼으며 역사 교과서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4.19 혁명 희생자 이렇게 등.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을 제도교육 차원에서 장악하려던 시도는 실패했고 그거를 만약에 손대려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연령대로 들어가자. 국민적인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에서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한 이쪽에서 어린 세대를 상대로 해서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 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 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를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과 강사 인력난, 안전사고 위험 등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봄 학교를 추진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늘봄 강사를 도입하고 그런 기관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늘봄 학교 논란이 한창이던 때 찬성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손효숙 대표였습니다. 그놈의 준비 타령! 그놈의 준비 타령! 애들 다 졸업하면! 애들 다 졸업하면!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이후 손효숙 대표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됐고 손 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단체는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신 강사들이 교실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것.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공직자 출신의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리 조합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항의 전화 또 받으셨죠. 그 과정에서 좀 압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공란을 만들 정도로 매우 불성실한 이 자료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락되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대통령실의 교육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박스쿨은 시작도 끝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터진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박스쿨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지금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각종 뭐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위탁 수주해서 강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극우 세력이 교실로 들어오려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이기 때문이죠. 곧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다 유권자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는 대단히 어렵지만 아이들,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꾸기 너무나 쉽고 비용으로 봐도 저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뉴라이트들은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